여러분의 혈관, 지금 조용히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찾지만 의사들이 진짜 주목한 건 놀랍게도 우리가 늘 먹던 채소였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오늘 영상이 혈관 나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 채소 순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읍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 65살 할머니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배웠죠. 약선이라는 게 뭐냐고요? 음식으로 몸을 고치는 겁니다. 약처럼 먹는 밥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사람이 늙는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날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혈관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보조제를 먹어봤습니다. 홍삼이며 오메가3며 갖가지 건강즙까지. 근데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자씨, 약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죠. 알고 보니 의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던 채소들이었습니다. 시래기, 우거지, 근데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냥 가난한 시절에 먹던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채소들이 가진 힘에 놀라게 됐습니다. 논문을 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직접 텃밭에서 길러서 먹어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에 이미 있던 것들, 혹은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싼 약 살 돈으로 시래기 사고, 우거지 사고, 근데 사세요. 저 김영자가 직접 겪고 공부하며 알게 된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 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혈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늙는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혈압이 좀 높으면 약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면 또 약 먹고. 그렇게 숫자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혈관이라는 건 그냥 파이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젊을 때는 혈관벽이 탄탄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흐름을 조절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쉬워져요. 거기에 지방이 끼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이 생기면 또 혈관이 더 좁아지고 좁아지니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제 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멀쩡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혈압이 높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큰일이라 생각 안 했죠. 그 친구가 쓰러지고 나서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면, 제대로 챙겨줬다면,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위험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혈관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혈관 탄력은 줄고 혈중 지방은 쌓이기 쉽고 체내 항산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내내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굳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개선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그 식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채소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래기입니다. 시래기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냥 무척 말린 거 아니냐고. 시골 밥상에서나 보던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시래기는 무잎과 줄기를 가을에 걷어서 그늘에 말린 겁니다. 옛날에는 겨울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려서 두었던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가난한 시절 음식으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한방건강학과 다닐 때 영양학 수업에서 시래기 성분표를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엄청납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고 몸이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시래기에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을 공격하는 녀석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입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부담이 가죠.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칼륨이 씁니다. 시래기는 이 칼륨 덩어리라고 봐도 됩니다. 짜게 먹어온 세월이 긴 분들, 50년 가까이 국에 밥 말아 드신 분들,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시래기는 거의 해독제나 다름없습니다. 저 김영자도 텃밭에서 물을 키우면 절대 잎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걷어서 말립니다. 그게 겨울 내내 우리 집 밥상에 오릅니다.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나물, 시래기 조림. 뭘 해도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래기는 말리면서 식이섬유가 농축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오래 삶을수록 좋습니다.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혈관을 지켜온 채소입니다. 2위입니다. 우거지. 혹시 우거지랑 시래기를 헷갈리시는 분 있으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 우거지는 배추의 겉잎을 말린 겁니다. 배추를 다듬으면 안쪽의 속잎은 주로 김치에 쓰죠. 그 바깥에 있는 크고 거친 잎들, 그게 우거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버리기도 했어요. 질기고 맛도 떨어진다고. 근데 그 버려지던 잎에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혈관에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차단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활성산소가 혈관에 어떻게 해롭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 염증이 있는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덩어리가 생기죠.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활성산소는 바로 그 상처를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우거지를 달리 보게 됐습니다. 우거지는 혈관 내벽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안에서부터 막아주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기 전에, 염증이 시작되기 전에. 버려지던 잎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거지 된장국 드셔보셨죠? 우거지 해장국도 있고. 사실 그 국물 한 그릇이 혈관에 얼마나 이로운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요즘 텃밭에서 배추를 키우면 겉잎을 따로 모아서 그늘에 바짝 말립니다. 그걸 갈무리에 뒀다가 겨울에 꺼냈습니다. 슈퍼에서도 파는 데 많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혈관에 이만큼 강력한 방패가 이렇게 싸도 됩니까? 저는 솔직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친구한테라도 알려줬더라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된장국에 우거지 한 줌 넣어주십시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근대입니다. 시래기도 우거지도 훌륭합니다. 근데는 작용이 다릅니다. 시래기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트륨을 씻어냅니다. 우거지는 활성산소를 막고 혈관 내벽을 지킵니다. 근대는 혈관 자체를 넓혀줍니다. 혈관 확장이 왜 중요하냐고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좁은 공간을 억지로 지나갑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심장도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가죠. 근대에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제가 처음 근대를 텃밭에 심은 건 그냥 잘 자라서였습니다. 근대는 정말 잘 자랍니다. 물만 줘도 쑥쑥 올라옵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혈관 순환이 좋아진다는 게 어떤 변화냐면요. 손발이 덜 차갑습니다. 아침에 덜 찌뿌둥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옵니다. 저 김영자가 직접 느꼈습니다. 매일 근대를 먹기 시작하고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덜 힘들었어요. 손끝이 차갑던 게 좀 나아졌고요. 물론 제 경험이니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혈류가 좋아진다는 건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줍니다. 뇌에 혈류가 잘 가면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만성 피로도 좀 나아집니다. 근대는 그냥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됩니다. 맛이 강하지 않아서 어디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채소. 1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3가지 다 먹어야 하나?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되지 않나? 그게 제가 처음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채소들 중에 하나만 꾸준히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먹는 게 낫습니까?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3가지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를 잘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쓰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 말이 딱 이해됐습니다. 시래기는 혈관 벽의 항산화 보호와 나트륨 배출. 우거지는 활성산소 차단과 내벽 손상 예방. 근대는 혈관 자체를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층에서 혈관을 지킵니다. 시래기가 외부 공격을 막는 동안 우거지가 내벽을 다지고 근대가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꼭 한 끼에 3가지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근대나물, 사흘에 한 번 시래기 된장국, 일주일에 2번 우거지국. 이렇게 번갈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3가지를 섞어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 우거지, 근대를 함께 넣고 된장 넣고 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아도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혈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을 꾸준히 먹으면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약도 아닌데. 근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나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각자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새 채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전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좋은 채소도 잘못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시래기, 우거지, 근대가 아무리 좋아도 짜게 요리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소금이 문제입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평생을 짜게 먹어왔습니다. 찌개, 국, 젓갈, 간장. 혀가 그 맛에 익어버렸죠. 근데 혈관은 거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래기에 칼륨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을 왕창 넣고 조리하면 나트륨이 칼륨을 이겨버립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무조건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맛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밍밍하고 무슨 맛이냐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혀가 민감해집니다. 예전에 맛있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부대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긴 한데 기름을 많이 쓰는 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데쳐서 된장 조금, 마늘 조금, 참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시래기는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으세요. 질기면 소화가 힘듭니다. 우거지도 말린 걸 쓸 때는 충분히 불려서 써야 합니다. 근대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식단을 줄이셔야 합니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이게 혈관에는 적입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서 시래기 먹는다고 혈관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새 채소를 먹는 게 시작이고 전체 식단을 담백하게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저 김영자는 퇴직하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 1년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밥상이 너무 맛있습니다. 담백한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바꿉니다. 소금 조금 줄이는 것, 데쳐서 먹는 것, 기름을 아끼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에 소금 한 꼬집 덜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래기, 우거지, 근데 이 세 채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 밥상에 있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수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되지 않다고, 촌스럽다고, 비싸고 화려한 식재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혈관은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 김영자가 한방건강학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그겁니다. 답은 항상 가까이 있었다. 시래기는 혈관 벽을 보호하고 나트륨을 씻어냅니다. 우거지는 활성산소를 막아 혈관 내벽이 닫히지 않게 합니다. 근대는 혈관을 넓혀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은 안팎으로 지켜집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이 필요한 분은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도 식탁을 바꾸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밥상이 치료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저는 50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식품회사에서 밥벌이 하느라 정작 제 밥상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공부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늦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5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밥상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시래기 한 봉지, 우거지 한 봉지, 근대 한 단 집어오십시오. 비싸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삽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혈관에 보내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저 김영자는 오늘도 텃밭에서 근대를 걷어 저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